자, 9번 하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사료는요 힌트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중수 정도도 이것만 보면 다 알아요. 무해도 보통지 정주, 그냥 군사무술 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뭐 틀릴 수가 없어. 무해도 보통지 너무 민망하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영조와 정조의 책 중에 좀 특이한 책이 몇 개 있는데, 영조의 책 중에 무원록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사건이 났을 때 원한이 없도록 철저히 기록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인데 적어 놓으면 무조건 영조예요. 그리고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한 분이고, 참고로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러니까 영조는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는 되게 잔인했는데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잘했던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확장스 해보면 워낙 이것도 잘 나오니까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건 태종이에요. 자, 근데 우리 조선의 왕조에 아주 성질 더러운 왕이 있어. 야, 어떤 새끼가 밤마다 치는 거야, 찢어. 자, 이 왕이 누구냐? 연산이에요. 결국 연산군 이후에 신문고는 없어졌는데 영조 때 부활했다. 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조는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 마음에 안 한다 봐.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철저히 지키게 했어요. 근데 삼심제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틀려요. 이미 세종대왕 때도 사형수는 3번까지 재판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 근데 문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 뒤로. 그냥 한 번만 재판하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영조가 사형수는 반드시 3번 재판을 해라 하는 거를 준수하도록 했다는 거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는 병법서, 군사무술서, 무해도 보통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약간 실려있는 애들은 요걸 갖고 또 힌트를 할 수 있죠. 동문이고, 추관지, 탁지지. 이거 나와도 정조예요. 관청문서 정리한 거. 그래서 이건 힌트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더 준다면, 이 설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왜냐하면 정조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한 왕이었지만 노론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얼들을 얘네들 꿈에도 못 올라갔던 청요직, 그 당시 청요직의 규장과 검소관이었거든. 규장과 검소관으로 잔뜩 임명을 시켜요. 저희가 생각해 보자고. 서얼들은 태종 이후 수백 년 동안 청요직에 못 올라가. 그런데 이런 한이 많았던 애들한테 정조는 청요직으로 올려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분의 이름도, 좀 유명한 이 세 분의 이름도 알아두는 게 좋아.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그래서 정조 때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 임명됐던 세 사람. 근데 이걸 알아두면 왜 좋냐? 문화사를 잘하게 돼. 유득공이 쓴 발해 역사에 대해서 쓴 책, 발해고. 이덕무가 쓴 백과사전, 천장관 전서. 박제가는 중상주의 실학자로서 이제 북학위라는 걸 썼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 발해고 천장관 전서 북학위는 정조 때라는 거지. 왜? 정조가 썼던 서얼들이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확장학습이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문화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문화사는 진짜 미치겠다. 근데 난 걔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간단해요. 걔네들은 사실 문화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사를 못하는 거야. 왜냐?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하가 서울 출신이었다는 걸 모르는 놈들이 천장관전서, 이덕무의 천장관전서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
근데 천장관전선 정조 때다 외워야 되는데,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하가 서울 출신으로 균형과 검소관에서 일했다. 이것만 알면 유득공의 발해고, 이덕무의 천장관전서, 박재하의 북하기는 당연히 정조 때지. 자, 참고로 여러분들 천장관전서 저거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너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정치살 잘하세요. 왕도 제대로 모르고 인물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문화사 어떻게 잘하겠어.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자, 어쨌든 정조야. 정조고, 자,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말도 안 되죠. 북벌운동이 전개된 건 두 개만 알면 돼요. 효종 때 북벌운동. 요게 좀 컸지. 자, 참고로 우린 정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자, 효종 때 북벌 크게 있었고, 작게 숙종 때 잠깐 있었어요. 요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살림은 붕당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정부라고 볼 수 있지. 이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 건 영조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학자 연습하자. 영조의 탕평책. 영조와 정조는 둘 다 탕평을 해요. 근데 이 둘의 탕평이 틀려. 영조는 조금 완만한 탕평, 완론 탕평이고, 정조는 기준이 엄격한 준론 탕평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탕평을 제대로 한 건 영조야. 정조는 그 뒤에 이제 좀 보완한 거고, 그래서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했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붕당을 조정하는 살림의 존재를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붕당이 시작됐던 자리, 이조 전랑의 권한을 낮춰요. 근데 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이조 전랑의 권한은 또 두 개가 있어. 자, 이조 전랑.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자, 통청권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청은 청요직이야. 청요직으로 통할 수 있는 권리. 왜냐면 얘네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3사 관리가 못 돼. 그래서 3사 관리가 대표적인 청요직이잖아. 청요직으로 통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조전랑의 큰 권한이에요. 근데 이조전랑 또 하나의 권한이 있어. 자대권이라고 있어. 자청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물러날 때 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런데 영조 때 이조전랑의 통청권이 없어져요. 근데 자대권, 자청권은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 정조 때. 요게 디테일. 자,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사의 관리 추천권을 없앴다. 이게 바로 통청권이야. 왜냐? 3사가 청요직이거든. 자, 3사 관리 추천권, 통하는 권리, 통청권을 없앤 건 영조지. 자, 그로 답은 4번이 돼요. 4번이 된다. 수령의 향약을 주관하여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공부 조금밖에 안 하는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1, 2, 3번이 정조가 아니란 거 알면 답 4번 나오지. 그리고 이 정도는 알긴 알아야죠. 고수 정도면. 수령의 향약을 주관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는 주관식을 푸는 게 아니야. 객관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착각을 해. 왜 자꾸 주관식을 푸는 것처럼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객관식이란 건 4개를 다 몰라도 답은 나와요. 3개만 확실히 알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나 7급을 풀면 알겠지만 서울시나 7급 문제는요, 듣도 보지 못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을 써. 왜?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은 생판 모르는 내용이 나면 애들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당황할 필요 없다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어쨌든 9번 끝냈고 바로 11번으로 갑시다. 자, 복의 그림들을 제작 시기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문화사 문제고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 문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아니라 세 번째인 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잔인한 문제가 돼. 왜?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림이 몇 개 딱 있어. 자, 조선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 또 나눠요. 15세기, 16세기를. 자, 그리고 15세기는 훈구가 이제 거의 세상을 좌우할 때야. 16세부터는 사람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지. 자, 그래서 15세기 그림은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성종 때까지라고 보통 보면 되지. 요 15, 16이 넘어간 게 연산군이니까. 자, 이때 그림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몽자, 꿈에서 거닐어요. 낙원, 무릉도원이라고 하지. 무릉도원을 거닐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 이걸 무슨 도원도로 하냐? 목류도원도. 당연히 세종이지 뭐.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꾸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강희맹이란 분이 이제 강이 아니지. 강희안이란 분이 늙은 선비가, 이거 선비사자예요. 볼관자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 이게 고소한 수도.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그림. 이 두 개는 15세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16세에는 살인대의 영향력이 많아. 그래서 절벽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소나무의 기상을 그린 송화, 보월도. 요 정도가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여긴 좀 복잡해져. 자, 조선 후기는 18세기가 있고 19세기가 있어요. 그 18세기는 또 전기 후기로 나눠. 자, 전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리자. 진경 산수화. 대표적인 게 정선이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이때 애들이 착각을 해. 도대체 그러면 이건 진짜 경치란 뜻이야. 진짜 경치를 그리자. 산수화는 자연을 그린 거예요. 진짜 자연을 그리자. 그럼 이제 애들은 얘기해. 그럼 우리는 옛날 진짜 자연을 안 그렸냐? 안 그렸어. 그냥 맨날 자연을 그리라면 맨날 중국산을 그렸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우리나라는 중국산은 흑산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돌산이 많아. 근데 돌산 그리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선이라는 분이 얘기했지. 왜 우리는 맨날 중국산만 그리고 있냐? 우리의 진짜 경치를 그리자. 자, 그래서 이때 바위산들이 많이 그려져. 대표적인 게 금강전도, 인왕산, 인왕제색도, 이런 것들이지. 저 18세기 후반은, 이때는 탕평의 시기지 뭐, 탕평. 특히 정조 때.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 김홍도. 김홍도의 풍속화가 그렇게 유행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요것만 알아두셔도 그림의 제작식엔 틀릴 이유가 없어, 조선시대는. 자, 그리고 드디어 19세기. 19세기는 이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때 세도정치거든, 세도정치기. 세도 가문한테 탄압을 받았고 제주도에 귀양 갔던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 세안도. 요것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궁궐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궁궐 그림, 궁궐도. 그리고 철종 때, 이제 세도정치 말기 하면 철종 때 굉장히 강렬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타나. 장승업이야. 이 양반은 고종 때까지 활약하시는데, 거친 말을 띄우는 그림, 군마도. 막 이런 걸 그리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참고로 이 세안도는 어렵지 않은 게, 자, 니네 보자.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 추사 김정희가. 근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 근데 한 시간이 지나니까 안동김 씨나 세동안이 무서워서 애들이 다 연락을 끊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연락을 했던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 이름이 이상적이야. 그래서 김정희가 감격을 한 거지. 한마디로 딴 애들은 다 연락이 끊어졌는데 상적이는 끝까지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제자이고 나의 진정한 지인이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뭐냐? 세안도야. 이게 뭔 뜻이냐면,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사는 이런 집 근처에 잣나무,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세월세자, 찬 세월을 지나봐야 잣나무, 전나무가 항상 푸른 상록수임을 알듯이 내가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나봐야 내 진정한 내 진정한 제자를 알게 되었다. 그 마음을 그린 게 세안도예요. 자, 그래서 세도정치기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림을 정말 자세히 설명한 거고,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동궐도는 뭐 궁궐 그림이지. 여기에요, 여기. 기억. 자, 목류도원도는 여기 세종대왕 때. 자, 장승업의 3인 문년도. 장승업이란 분은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고종 때까지 활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세기 같은 19세기지만 장승업이 좀 더 뒤에요. 그래서 근데 요걸 아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낸 거 아니에요. 왜냐, 세 번째로 냈으면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 자, 그리고 정선의 금강전도는 진경산수, 리을. 그럼 여러분들 보자.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게, 웬만큼 아는 애들도 니은, 리을, 기어, 니은, 리을, 디귿. 요 정도 알 수 있다고. 자, 맨 앞에 니은, 리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틀렸고, 니은, 리을, 이것도 틀렸고.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 순서까지 알면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니은, 리을 정도 순서는 다 알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대신 좀 알아둬라.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료 12번 합시다. 12번이 아니라 13번이네. 13번. 자,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화유산.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석탑을 번떡 만졌다.
맞아요. 이건 기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려 시대에 처음에는 송나라 영향받았다가, 나중에는 원나라 영향받는데, 원나라 영향받은 탑이 경천사지 10층 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합장학습을 해야지. 자, 근데 조선시대에 이 영향을 받은 탑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원각사지 10층 탑. 근데 이게 워낙 시험에 잘 나와. 왜냐? 이게 국보 2호거든. 그리고 세조 때 만들었어요. 세조 때.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조 때 만들었던 우리나라 국보 2호. 당연히 이거 1번은 맞아요. 자, 원나라 본당 10층. 그리고 2번, 영조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시 양식이다. 자, 고려시대에 주심포 양식 건물 3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주심포. 참고로, 주심포가 이제 다포시로 바뀌는데, 참고로 주심포도 얘기합시다. 주심포는, 자, 지붕이 있고, 지붕과 기둥 사이를 받치면서 여기다 모양을 내고 받치는 게 있어요. 이걸 공포라 그래요. 자, 이걸 공포라 그러는데, 너무 대충 그려놨네. 자, 이걸 대충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공포라는 거야. 기둥과 지붕을 받치는 거. 공포를 주 기둥에만 설치한 거를 주심포라 그래요. 공포를 주기둥.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좀 건물이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주심포 건물들은 좀 기둥을 볼록볼록하게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베을림 기둥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지. 자, 근데 이게 다포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도 보면 알아. 자, 여기다만 공포를 놓은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다도 공포를 놨어.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공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포식이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이게 더 훨씬 웅장해요. 자, 근데 주심포 건물 3개는 반드시 넣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부석사, 순서도 알아야 된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 3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순서도 알아야 돼. 봉정사, 극락전이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냥 굳이 외우는 힌트를 하나 줄게. 자, 그대들 보면, 자, 이게 근데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와. 너희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와갖고 지겨울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자, 보자. 봉정사야, 자, 봉황이라고 하자. 자, 전설에 뭐가 있다? 봉황이 있어. 전설에 봉황이 있어. 근데 봉황이 부상을 당했네. 자,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전설세지만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 부상 당했으니까 뭐 하자? 수술하자. 봉부수. 이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얘들, 이것만 외우면 돼. 봉부수만 외우면 돼. 봉황이 부상 당했다? 수술하자. 자, 그러면, 봉황,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어차피 뒤는 무슨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되잖아. 자, 주심포, 봉, 부, 수.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합니다.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자, 그러니까 1번, 2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쉬운 문제 아닌데, 3번하고 4번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3번, 4번.
자, 근데 요즘은 알아야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일명 평제탑이라 불려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 당나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그 기념 글을 여기다 새겨놨어. 그래서 평제탑이라 불려요. 자, 근데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됐다. 요건 틀려. 요거는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요즘. 참고로 4번은 여러분들 몰라요, 4번.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 왜 이게 자주 나오냐? 이건 무려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 이게 반파돼 갖고 10몇 년 동안 보수공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오픈돼요. 근데 그때 이 보수공사할 때 거기에 빈 공간이 발견됐고 거기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된 거지. 그래서 역사학계에 조금 충격을 준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건 이제 보수공사 중에 이 미륵사지 석탑이 제일 큰 거거든. 그 안에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된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문제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 힘들 텐데, 옛날에 이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가 결혼했다고 서동요라는 향가에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무왕은 백제 귀족이었던 사택 덕적의 딸과 결혼했다 라고 해갖고, 서동요가 이게 조금 거짓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 그냥 이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건물 구조까지 다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요거는 요즘 가끔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신경향입니다. 그래서 13번도 다 풀었다. 그렇게 하고 15번 합시다. 자, 15번은 이제 근현대사지. 특히 이제 동학농민운동.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일단 저장을 해놔야겠네. 자, 기억. 처음에는 고부군수 조병가의 수탈이 심하게 봉기했다. 왜 다시 봉기했느냐? 이거는 기억은 1차,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고부농민 봉기. 이때는 조금 규모가 커져서 농민 전쟁으로도 불러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났냐? 진상조사했던 지역에 큰일이 벌었을 때 진상조사원이 안핵사거든. 이용태가 깽판을 쳐서 그런 거지. 그래서 1차 농민전쟁이 일어났고, 넘어갑시다, 니은. 자, 전주화야기. 니은은 전주화야.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했죠. 근데 군대를 다시 일으킨 건 2차 농민전쟁이고, 자, 이렇게 일으킨 원인은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그렇지. 자, 다시 군대 일으킨 이유는 일본이 경복궁 습격. 요게 이제 디귿이겠네. 디귿. 자, 그리고 리을이기도 하네. 다시 군대 일으킨 거. 그냥 요건 디귿이 합시다. 다시 군대 일으킨 거, 그 다음에 그 원인, 경복궁 습격.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봅시다, 문제를. 자, 기억.
1차 농민전쟁은 반봉건, 맞아요. 1차 농민전쟁은 반봉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기존의 관리들이 농민을 너무 괴롭힌 거야. 참고 2차 농민전쟁은 반외세예요. 자, 근데 기억 보면 반봉건은 맞는데, 자, 이때는 남전만 참여했어요. 남북적 연합이 아니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자, 전조하약은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정치를 개혁할 걸 합의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때 전조할 때 동학농민군은 오히려 갑이었었어. 그래서 정부한테 욕을 해요. 지금 정치 거지 같다.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해라. 해서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부는 이걸 오케이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지금 2차 농민전쟁에서는 우금치에서 크게 패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서 공주 우금치는 되게 유명해요. 2차 농민전쟁. 자,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건 2차 농민전쟁 전에 이거 원인은 경복궁 습격인데 이때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미사변은 한참 뒤에 1895년에 일어나요. 이건 1894년 9월에서 10월 상황이고. 근데 그 전에 민비가 죽었다. 을미사변이었다. 말도 안 되지. 이때가 을미사변이에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자, 그럼 옳은 것만 고르면, 옳은 거, 지금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까지 끝냈고, 자, 17번 합시다. 자,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고, 이제 조선 안에 한성정부 생기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생겨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하이에서 뭉쳐. 그래서 9월 달에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대한민국 민주정부 전체 봅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맞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이동휘예요. 이동휘.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자, 대통령 이승만인데, 이 대통령 이승만은 외교로 독립을 하려는 외교 독립론자고, 이동희는 무장 투쟁론자예요. 손발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렸고,
자, 2번.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그런데 조선혁명군은요, 1929년부터 1930년 이 사이에 만주에서 조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도 안 맞고 임시정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훨씬 앞서서 이뤘던 거지. 그래서 2번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요거 요즘 잘 나와요. 특히 이제 김구 선생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김구 선생은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에요.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되는데, 정무국장이 있고 경무국장이 있어요. 참고로 정무국장은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 경무국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거. 김구는 치안을 담당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데, 이게 한인애국단.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이 계시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임시정부는 굉장히, 힘들었던 임시정부가 다시 부활하게 되지. 자, 김구는 꼭 알아두세요, 김구. 자,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조국광복회는 그 만주 쪽에 있던 한인 유격대와 평안도 함경도 국내 단체가 뭉친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참고로 김구 선생님은 요즘 잘 나옵니다. 특히 예전에 경무국장인 거 몰랐는데 요즘은 저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자, 그래서 17번도 끝났고, 드디어 19번. 자, 마무리 합시다. 현대사. 그러니까 개화기,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굵직굵직한 거 다 하나씩 하네. 자, 그리고 19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자, 다음에 제시한 남북 간의 합의문을 발표된 순서대로 나눴을 때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기출 변형이에요. 원래 기출문제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바꾸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겠지.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 자, 봅시다. 자, 너네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다하게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를 제대로 해라. 자, 일단 통일정책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들 한 70%는 요 세 개에서 나와. 70%. 자, 처음에 박정희 정부. 근데 박정희 정부도 두 시기가 있어요. 60년대에는 거의 상종을 안 해. 저기 북한하고. 그러다 7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 그래서 60년대에는 거의 교류 안 했다. 70년대 교류했다. 자, 그리고 잠깐 박정희 대통령 이제 하고 이제 여러분도 알잖아. 뭐 전두환 때지, 전두환. 자, 그리고 그대들 안다시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그렇게 하고 노무현. 참고로 여러분들 노무현 때까지도 요즘 옛날엔 김대중까지만 주셨는데 요즘은 노무현까지도 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972년, 그러니까 세 개가 거의 70% 나온다 했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요건 두 가지가 잘 나오죠. 일단 3대 통일 원칙, 또 하나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이건 내용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뭐 지금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참고로 요즘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1970년 되자마자 8.15 경축식에서 우린 선외경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이렇게 했다. 나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거나 제대로 알아두셔. 72년. 자, 그렇게 하고, 노태우 때, 자, 노태우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니까. 자, 이때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참고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순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용도 다 아셔야 돼요. 이때 남북기본합의서는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 확대. 이런 내용 나오면 남북기본합의서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때는 순서 많이 나오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그의 말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 순서까지. 자, 그렇게 하고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은 98, 여기 2003까지니까. 이때 2000년대 분단 이후에 남한의 짱과 북한의 짱이 처음으로 만나. 남한의 짱 김대중, 북한의 짱 김정일.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하죠. 참고로 이 세 개가 통일정치의 70%가 나와요. 물론 훨씬 더 자세히 알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한 85%는 여기다 두 개를 더 섞어야지. 전두환 때 최초의 이산가족 방문. 근데 딱 한 번으로 끝났다. 그렇게 하고, 김영삼 때 1994년에 한반도에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노무현 때 2007년에 10월 4일 날 또 남한의 짱 노무현과 북한의 짱 김정일이 10월 4일 평화선언을 해요. 여기까지 하면 보통 85% 정도는 맞춰요. 이 정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기억이야. 자, 노태우 때 니은 4.17 판문점 선언.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애들이 난리 났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듣보잡이다.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수는 잘 모르지. 물론 고수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참고로 원래 이 문제는 순서대로 나열하셨지 세 번째 문제 아니었었어요. 근데 내가 바꾼 거지. 왜냐, 문제 지금쯤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 디귿 7.4 남북공동선언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게 리을. 그래서 원래 문제는요, 디귿, 기역, 리을 위치만 알면 답은 나왔어. 근데 세 번째니까 이제 지가 저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17 판문점 선언. 참고로 4.17 판문점 선언은요, 2018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게 니은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할게. 원래는 현 정부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봐도 돼요. 현 정부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저게 왜 나왔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 몰라도 답은 나왔기 때문에 저게 논란이 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애들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나온 시험이 뭐였냐면 경찰 시험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인가 나왔는데 2020년 1차 경찰 시험이었다. 근데 이날 이 경찰 시험 본 날이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낸 거예요. 한마디로 2년 전에 니네 시험 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아냐 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께 나왔다 해서 놀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경찰 시험 보는 날이 4월 27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통은 노무현 정부까지밖에 안 나온다. 자, 그래서 19번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통일정책이야. 왜냐? 통일정책은 무지하게 많지만 이 세 개만 알아도 70%는 커버되고 이산가족 방문이나 10월 4일 이것만 알아도 85%는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19번은 통일정책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